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그 방산 혹은 무기 확충 행보를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행보로 보면은 북한 급변 사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의 북한 진입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힘을 지금 급격하게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던 바인데요. 한번 오늘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탈출은 통상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유의 크라켄이라 그러면 심해에 사는 괴물 문어죠. 이 자유의 크라켄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이제 제대로 된 방향도 있었지만 미국과도 굉장히 긴장이 많았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을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북한 문제를.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또 미국 대통령이 뭐 참으로 제 마음에는 안 들고, 저는 사실 흉악하다고 보는데 오바마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엮였죠,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이거는 뭐 고든 창의 말에 의하면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간주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정부 아래서는 이제 이 그 방산이나 이 국방부의 뼈가 굵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준비된 것들이 이제 막 보따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정부 때 들어서면서 이제 그 방향이 한미동맹으로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그런 힘겨루기, 또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와 엮어가지고 주저앉혀버리겠다라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뼈가 굵은 방산과 국방 쪽의 사람들이 이제 막 일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유의 크라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이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막 내달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유의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보가 뭐가 되고 있냐면, 북한 급변 사태 때 사용해야 하는, 또 사용되는 무기들을 급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예산 심의 때 국회에서 대격돌이 예상될 겁니다. 저쪽 그 좌빨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밀어붙이지 못할 거고, 심지어는 국힘 국회의원들도 뭐 그렇게 목 걸고서 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둘러싸고 이게 어느 정도 충돌을 할지 참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가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들을 쭉 보면 전부 북한 급변 사태랑 연관된 겁니다. 예, 우선 F-35A를 2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 그러죠. F-35는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전략 무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서 F-35 운영권이 합동전략사령부로 그렇게 이양됐습니다. 그냥 공군 사령부 아래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헬기를 36대를 추가 도입하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그 버전 6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버전 6, 최신형 버전 6가 되면은 이게 72대가 됩니다. 최신형 버전 6가 굉장히 그 공격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72대가 되면 주한미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가 48대니까 주한미군 운영분을 합치면 총 120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오기가 참 껄끄럽죠. 중국 지상군이. 중국이 일단 공군력은 별 볼 일 없이 뭐 그 맥을 못 출 거고요. 제해권도 맥을 많이 못 출 겁니다. 근데 저것까지 되면은 이제 중국의 지상군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밀고 들어오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누키 헬기를 10대를 추가 도입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있기 때문에 50대 정도가 되는데, 저 치누키 헬기가 헬기 중에서 괴물 헬기죠. 그 괴물 헬기입니다. 사람이 타면 한 100명 타요. 그 100명 10톤이니까 10톤 이상을 날르거든요. 그리고 10톤 이하의
이제 장비들, 그게 뭐 야포가 됐던 혹은 뭐 전술 차량이 됐던 그걸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정을 1조 원대를 지금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신속 구매 사업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올해 11월인가부터 시범 배치되고 바로 이제 예산 확보해서 1조 원대 배치하겠다는데, 저 초고속정이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 시속 110km 달릴 수 있는 그런 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저게 1조 원쯤 되면 100에서 200대 사야 될 겁니다. 저게 말하자면 저게 100억은 안 넘을 테니까 한 100에서 200대 그 정도 사야 되는데, 저게 한 10서너 명 타요. 그러면 100대가 뜨면은 1,300명의 병력이 순식간에 백령도를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이면 간다는 소리예요. 레이더에도 안 걸리죠. 쫙 붙어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미제 합동 직격탄, 이거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한국산 합동 직격탄이 있습니다. KGGB. 그런데 한국산은 250kg 폭탄, 그 다음에 500kg 정도 폭탄까지 다루는데, 저는 거의 1000kg 폭탄, 그러니까 대형 폭탄에 채울 수가 있어요. 폭탄이 굉장히 큽니다. 성인 남자 몸통의 한 2~3배 돼요. 그 체적이, 폭탄의 체적 자체가. 그런 거를 이제 그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헤엄치게 만들어서 창문 하나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안 레이더, 이거 문재인이 그냥 방치했던 건데 그거 급속하게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해면파 레이더 지금 그 신속 개발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이걸 이제 언론에서는 항공 통제기 그러는데 에어본이니까 공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에어본 early warning and control이니까 early니까 조기, warning이니까 경보, control이니까 통제. 그래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맞는 말일 겁니다. 저걸 이제 한국이 아마 도입인데, 저건 이제 그 방사청에서는 도입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게 뭐 국내에서 도입을 하든 해외에서 도입을 하든 도입인데, 그 이제 그 PSI에 대해서 보잉이 너무 값을 비싸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 기술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엠브라이어의 KC-390 같은 화물 그러니까 저기 수송기, 군 수송기, 그게 이제 대개 이제 한 그 군 수송기가 이제 한 500~600억 하거든요. 그걸 한 서너 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구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MKAMD, 이것도 서둘러서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 이거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급속하게 서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이제 맨 왼쪽 거는 잘생긴 건 아파치 헬기고요. 저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거 한 서너 대 뜨면은 거의 뭐 상대방 일개 사단이 괴멸되는데, 저게 이제 요번에 국내 도입이 내년에 이제 그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은 36대가 더 들어오니까, 저 최신형 아파치 헬기로 한 120대, 그러니까 저기 주한미군까지, 그 정도면 이제 중국 지상군이 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그 껄끄럽죠. 그리고 이제 시누크 헬기 가운데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대형 폭탄에 채우는 미제 JDAM,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이 그림을 쓴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이 자유화되든지 아니면은 남쪽이 문재인 이재명스러운 그 시진핑과 평양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핑크빛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69년 동안 연기되었던 화두죠. 1953년부터니까. 사실은 그때 결판 났어야 될 일인데 연기되었던 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밀월이 시작된 30년 전부터 따지면 이게 왜곡됐었죠. 원래 한국의 구도는 저 가운데 그림 같아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과 죽고 못 사는 그런 열애 관계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중 밀월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것이 대세인 게 됐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그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은 뭐 전쟁과 또라이, 요새 제 제목에 대해서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데, 주적은 중국, 서해와 한반도가 주전장, 그러면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데, 불과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제목 쓰면은 거의 극우 또라이 취급받았죠.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뜻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지정학 구도가 이제 변경되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쉬운 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휴전선을 남과 북 사이의 분계선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휴전선은 남과 북 사이의 분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영향권과 중국의 영향권의 그 분계선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휴전선을 흔들겠다는 얘기는 미국이 중국을 밟아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미국이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이 혼자서 이제 그거를 많이 이렇게 그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해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과 많은 그 마찰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또 미국과 또 갈등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최소한 이제 중국을 이제 완전히 밟아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랑 엮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정학 구도가 바뀐 상태가 돼서 결국은 결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왼쪽 아래 그림으로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지금 우리가 힘을 이제 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35A 20대 추가 도입 저거 통과되면 그 국회 통과되면은 그냥 새치기해서 남한테 갈 물건, 미군한테 갈 물건이라도 빨리 채워갖고 우리 쪽에서 써야 되고요. 아파치 헬기 저거 국회 통과되면은 남한테 갈 물건 빨리 채워서 우리한테 써야 돼요. 저거 남한테 갈 물건이 뭐냐면 미국 육군과 해병에 갈 물건입니다. 아파치 헬기 다 그런 데서만 써요. 그 다음에 치누크 헬기도 그렇습니다. 치누크 헬기가 90% 이상이 미국 육군과 해병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거 미국 육군 해병에 갈 물건 빨리 우리가 가로채서 갖고 와야 됩니다. 뭐 계획 자체는 2028년까지 도입한다, 2027년까지 도입한다 이러지만 그건 계획이고 새치기 하면은 그 저기 예산만 딱 정해져 있으면은 돈은 분납하기로 하고 2023년 하반기라도 새치기해서 얼른 다 들어올 수 있겠죠. 최대한 그 윤 정부가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눈도 좀 시원하게 치누크 헬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나 한번 보시죠. 예, 일단 10톤 이상을 수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자동차하고 야포를 한꺼번에 들어올리죠. 전술 차량하고 야포를. 헬기가 힘이 굉장히 좋을 거죠, 치누크 헬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공간이 굉장히 크니까 뭐 해상 침투전 이런 거를 같이 해줘요.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그 공업보트인데 그 쫙 밀어가지고 물에 떨어뜨리고 저기 수면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수면에 바로 떠 있어요. 지금 그 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차례로 이제 물에 뛰어들죠. 예, 수면 바로 위에 떠 있는 거죠. 한 2, 3m 위에 헬기가. 예. 그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죠. 굉장히 그 다목적으로 쓰이는 헬기예요. 그냥 단순히 수송이 아니라 강이나 호수에 침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이제 수면 위에 뭐 불과 한 3m 정도 위에 떠 있는 거죠. 2, 3m 위에. 거기서 이제 공업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투하는 정예 병력들이 쭉쭉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물자 보급해주고 구호 활동하고 그 다음에 침투 작전하고 이럴 때 널리 다 사용됩니다. 지금 이제 우린 저기에다 도입을 해서 저기에 이제 항전 장비를 좀 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전투 장비들을. 예. 아주 뭐 저런 용도로는 저 헬기밖에 없는데 저 헬기가 저렇게 특수해서 실제로 그 미국 육군과 해병이 거의 다 그거예요. 이제 공중 강습 부대 싣고 가서 저렇게 낙하산 부대 얼른 떨어뜨리는 저런 것도 하죠. 저거 이제 그 한 10톤 가능하니까 한 사람이 이제 체중과 장비까지 해서 한 120kg 된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저렇게 이제 강습시킬 수 있는 거예요. 80명, 100명 이렇게 강습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북한 급변사태 때 북한 중심 깊숙하게 북한 깊숙하게 이제 그 병력을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요, 저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데 아파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AH-64 V6 최신형 모델입니다. 위에 롱보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모자같이 생긴 걸 하나 달고 있어요. 메뉴에. 그게 이제 레이더입니다. 한번 보시죠. 숨어 있다가 날아오르잖아요. 연락받고 날아올라서 지금 현장으로 갑니다. 저거 완전 중무장돼 있어요. 전부 다 무기예요. 안에 있는 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제 JDAM 저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북한이 70년 동안 전부 천지사방에 동굴을 파고 있어가지고 이제 접수를 했을 때, 진입을 했을 때 우리랑 미군이 이제 그 뭐 좀 머리가 이상하게 꼬인 놈들이 이제 항복 안 하고 이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 다 죽는다.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압도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폭탄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는 거의 뭐 900kg, 1000kg짜리 폭탄이거든요. 저게 이제 비행기 밑에 달아나서 저렇지 실제로 사람 몸통 두께보다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 사람보다 크잖아요. 사람 몸통 두께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고속정 이게 시속이 이제 110km 가는데 시속 110km 이렇게 60노트 이런 배들이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해외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개발을 했어요. 그 이제 그 ADD랑 손잡은 업체가. 그래서 이제 신속 구매 대상이 돼서 올해 11월부터 깔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저거 받으면 예산 받으면은 바로 대대적으로 까는 건데 저게 한번 직접 보시죠. 해수면과 배가 수평을 유지한 채 재빠르게 내달립니다. 다양한 무기 장착도 가능합니다. 조타실 상단에는 최대 30mm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좌우현에는 7.62mm 기관총을, 선미 갑판에는 지대함 유도 로켓인 비공을 설치하거나 상륙용 고무보트를 탑재하는 등 작전 운용 개념에 따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무인 체계를 탑재하면 무인 수상 경비정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예, 무인으로도 개조 가능하고요. 저런 게 있어야 이제 서해를 통해 가지고 침투도 하고 서해를 지켜낼 수 있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게 뭐 시속 110km니까 저런 거 서해 한 100대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뭐 신의주서부터 저 아래 흑산도까지 따져보면 그거가 뭐 100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 하나가 10km 구간씩 감당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200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저런 걸 문재인 때 안 한 거예요. 안 서두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깔게 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인데 KKMD란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뭐 좌파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저는 좌파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분이 제가 이제 경계하는 유튜버들은 보면은 이제 그 말끝마다 우리의 영원한적인 중국과 일본. 중국은 좋은데 왜 일본이 거기서 왜 나오냐고. 노인 학대라니까요, 그거. 이미 다 늙은 나라인데. 그런 용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앞뒤 안 가리고 자주국방 해야 된다, 뭐 경항모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아유 골 아프죠. 그런 분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제가 직접 이름을 잘 거론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 뭐 좁은데 거기까지 가서 싸움할 이유가 없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냥 제 거인 듯 그냥 갖다 씁니다. 자료 화면만 안 쓰고. 근데 이제 KKMD 이분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자주국방 또 막무가내 반일파리를 안 해요. 별로.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차분하고 그래서 이분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언급을 하죠. 이 KKMD 이 양반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KF-21이나 F-35를 한국 공군이 좋아하는데 그거 훌륭한 일이지만 FA-50 업그레이드를 좀 서둘러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 하게 생겼어요.
그럼 7월 말에 폴란드가 지금 19조짜리 무기 구매 MOU를 맺겠다는 건데 지금 폴란드의 처지로 보면 저게 MOU가 그냥 MOU가 아니라 사실상의 계약서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아마 FA50 업그레이드 버전이 48대인가가 얘기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FA50 우리가 T50이죠. 고등 훈련기 거기서 이제 그 저거 형식으로 바꾼 거죠. 경 전투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KF-21의 항전 장치를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여기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지상 표적 추적기 EOTGP, 그 다음에 다중대역 적외선 감지 추적기 IRST.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스텔스기여도 이게 잡아내거든요. 열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자전 수트, 그러니까 재밍이죠. 상대방 레이더나 이런 걸 겨냥을 해서 그 공격을 하는 전자전 수트 이런 것들을 이제 KF-21에서 개발된 것들을 FA-50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또 돈이 많이 안 드는 거는 지금 이미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KAI가. 그 다음에 이제 단좌식으로 바꾸고 저게 이제 그 복좌식이거든요. 고등 전술기이기 때문에 뒤에 교관이 타고 앞에 훈련생이 타는 그 복좌식인데 이걸 단좌식으로 바꾸고 뒷자리 있는 데다가 연료 탱크를 확장해서 넣으면 이제 작전 반경이 늘어나죠. 이런 모든 업그레이드 투자비가 한 2,500억쯤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아마 요번에 폴란드에서 이제 그 정식으로 주문 저걸 받으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KKMD 이분이 하는 말씀으로는 이 FA-50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진 동체고 유지 관리비가 너무 작게 든다. 뭐 F-35의 4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빠진 동체라는 거는 바로 어저께죠. 2022년 그 세계적인 군사 항공 쇼가 영국에서 열리는 게 있습니다. 리아트 쇼.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그 블랙 이글 팀이 한국 공군에. 그때 가지고 나간 비행기가 이게 바로 그 FA-50을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T-50을. 그런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비행기를 분해해 가지고 몇 개 덩어리로 분해해서 택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비행기를 최종 조립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비행기를 잘 다루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냥 날개 쪽 분해하고 뭐 몸통만 쭉 가져갈까, 몸통 따로 날개 따로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비행기에 실어서 택배해서 현장에서 9대인가 8대를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썼어요. 희한합니다. 이 KKMD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이제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갖추어진 홈그라운드에서는 이 FA-50 업그레이드만 되면 이거 적 상위기종을 감당한다. 중국제 상위기종 이거 감당하고 남는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방공망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면 대결을 안 하고 방공망 있는 대로 유인하고 몰아놓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북한을 자유화시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영공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공 중에 저쪽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예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자유화되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공군이 너무 바빠져. 비행기가 있을똥말똥해. 그리고 북한에도 공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군 비행기 몰아본 사람들이, 제트기 몰아본 사람들이. 그럼 저건 원래 고등훈련기라서 배우기가 쉽게 돼 있고 배우는 체제가 돼 있는 비행기거든. 그럼 저런 거 한 100대 미리 딱 100대 정도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있으면은 그냥 북한의 공군 조종사들 딱 훈련시켜 가지고 그냥 앉혀버리면 된다고요, 저게. 사상 검증하고 충성서약 받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그거 앉히면서 거기다가 우리 천국 미사일 좋잖아요. 그 차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 북한 곳곳에 일단 이제 몇 세트 쫙 깔아두면 거기 요격 방공 미사일이 돼 있고 비행기가 지키니까 충분히 가능해지죠, 이제 일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 급변 사태를 염두에 뒀을 때
이 두 단계 투 트랙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급변사태 이전과 이후, 급변사태 이전에서부터 급변사태 순간까지는 중국을 억제하고 퇴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북한까지 포함한 전체 한반도 전체를 굳히고 그 상태에서 중국이 발작하지 못하도록 중국 억제하고, 중국이 계속 국경 도발하고 난리를 필 거라고요. 약이 올라서 바짝바짝 뛸 거 아니에요. 흉악한 맹수를 딱 저기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넣은 건데 그 맹수가 울타리도 물어뜯고 거기에 발톱도 집어넣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단계를 구분해야 된다. 즉 북한을 자유화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 한 20년 30년 동안 중국의 흉악한 전체주의 체제가 순화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투 트랙을 구별해야 된다. 우선 아까도 보셨지만 저기 미국제 무기가 태반 아니에요? 아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려는 거 F-35A 미제예요. 그럼 이제 자주국방 내세우면서 뭐 KF-21 비행기 떴구만, 이제 몇 년 참아서 KF-21 하지. 아니 몇 년 동안 골로 가는 수 있는데. 아파치 헬기. 아니 지금 미국도 차세대 헬기로 나가는데 뭐하러 아파치 헬기를 합니까? 미국의 차세대 헬기요 너무 비싸요. 굉장히 덩치 크고요. 어마무시해요. 시속 500km로 가고. 우리한테는 딱 아파치 정도가 앞으로 한 15년 잘 쓸 수 있어요. 15년, 20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쟤도 늦은 애가 아니거든. 쟤도 시속 360인가 370km까지 가는데. 지금 미국의 차세대가 시속 한 440, 45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은 애가 아니라고요. 쟤도 굉장히 빠른 애예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 저는 36대 추가 도입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잉사가 자기들 아파치 헬기 가져가서 직접 면허 생산하라고 하고 있는데 보잉사한테 야 우리 50대 들여올 테니까 너 이거 면허 생산 다 좋은데 우리 몸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돌아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엔진하고 기어박스만 우리 쓰자. 나머지 우리 소프트웨어에 무슨 무기 싣고 뭐 이거 우리 다 잘하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서 퉁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갖고 만들다 보면 좋은 물건도 많이 만들고 저기서 또 우리가 뭔가 개량을 해서 저게 뭐 시속 한 400km 날아가는 공격 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누크 헬기. 저것도 미제 도입이잖아요. 저런 건 진짜로 국산화하면 골 아파요. 전 세계에서 저런 헬기를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90%가 치누크 헬기는 90%가 미국 육군과 해병대만 써요. 우리 저거 한 100대 갖추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저음장께 힘쓰는 애라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기계 내구 수명이. 급가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치누크 헬기 저것도 이제 도입이고요. 그 다음에 합동 직격탄도 도입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거에 거론된 거에서 4줄이 지금 도입이라고요. 도입이에요. 그럼 치누크 헬기 도입합니까? 국산 수리용과 경공격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가고. 그러니까 투 트랙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헬기 부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중국을 겨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제 강력한 무기를 신속 도입하고 동시에 한국제 자주국방 무기를 계속 발전시켜가고 둘을 다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때 안 해놔서 더 그래요. 근데 국회가 협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요리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